김동리의 인간 구원과 김유정의 해학, 채만식의 서사성을 겸비한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백시종 소설가의 장편소설이 출간되었다. 이야기꾼 백시종 작가가 이번에 꺼내든 이야기는 한국형 자본주의 인간의 성장담이다. 1960년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 눈부시면서도 가혹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시절, 고군분투했던 그들의 생애를 따라가 보자. 상규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던 곳이 하필이면 자신의 결혼식장이었다. 프롤로그 중 서삼봉은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뛰어난 장사수완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는 수출 장려 경제정책 덕에 사업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강순자는 사생아로 어머니 사망 후에 보육원에 맡겨졌다. 여공으로 일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향학열과 출세열이 높았다. 하지만 삼봉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되며 그녀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둘은 10평의 작은 사무실에서 순복무역을 개업한다. 사업은 번창해 방글라데시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방글라데시의 봉제 공장은 수출 장려 정책과 값싼 인력을 이용해 마침내 5천만 불 수출탑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낸다. 삼봉과 순자의 성공은 우연과 행운, 조력자와 경제 일변도의 국가정책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성공에 집착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데 무지했던 삼봉이와 순자,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과 그것을 떠안아야 하는 아들의 이야기. 11부로 구성된 이 책은 현대사를 관통하는 혼란과 교차의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전시한다. 한국형 자본주의 인간의 성장담이자 그 안의 공정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 도서명 삼봉이 순자 연대기, 저자 백시종, 출판사 문해바다. 조선 인조의 삼전도 굴욕이 있었던 병자호란을 시대 배경으로 한 박성선 소설가의 첫 장편 소설. 이 나라 이 땅에 살아온 선조들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은근과 끈기의 정신을 표현하고 싶었다. 작가의 말 중 이 소설은 남한산성에 피신하는 인조임금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하였지만 결국 청황제에게 항복한 삼전도의 굴욕. 내가 지켜주어야 할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해 줄 수가 없구나. 조선의 굴복으로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시작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소현세자가 북경에 머물렀던 동안 친교를 맺은 사제 요한과 조선을 위한 기도. 남자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와 어린애는 끌고 갑니다. 왜구의 잦은 노략질을 감내하면서 꿋꿋이 이 땅에 살아온 민초들의 애환. 직지는 우리 민생들의 눈물과 기도입니다. 왜구에 맞서 직지를 지키려는 자들. 풍파많은 반도국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은근과 끈기의 정신. 이 나라 이 땅에 살아온 선조들과 그 얼에 대한 이야기. 도서명 솔 향으로 날다. 저자 박성선. 출판사 문예바다. 누구에게도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여자, 누구에게도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남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임시 가족이 되다. 억지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평생 혼자 살기는 싫어. NHK 화제의 드라마 오리지널 소설화,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도서명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저자 요시다 에리카, 출판사 아르텐. 사랑은 목숨보다 소중한가? 사랑보다 욕망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그대에게 묻는다. 두 남자와 한 여자, 사랑을 위해 자신의 얼굴을 불에 태우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토지의 박경리,
흥불의 최명희를 잇는 한국 여름문학의 새로운 작가 박종희가 그리는 사랑의 참모습 주묵망원경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도서명 주먹망원경. 저자 박종희. 출판사 아르테. 안녕하세요. 신작 소금아이로 찾아온 이희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셨다면서요. 이거를 구상할 때 강하다? 왜냐면 되게 잔잔한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내용이 되게 세거든요. 나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프롤로그 쓰고 더 강해졌죠. 이제 청소년 소설 치고는 죽음이 딱 나오니까 좀 강해요. 그래서 요거는 쓰고 그냥 폴더에 이렇게 좀 간직해 놓자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간을 했냐 물어봐 주시면, 이수와 세아라는 인물이 저를 통해서 활자화되고 어떤 이야기의 꼴을 갖췄다면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출판사를 찾아가서 직접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막 수정고도 보내드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에게 되게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궁금합니다. 작가는 이제 좀 다른 작품을 쓰면서 좀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무의식이나 내면에 깔려있는 저만의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 좀 그 혈육이 아닌,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제 페르소나는 이겁니다라고 딱 아직은 정해놓은 거는 사실 없는데, 그건 이제 독자님 눈에 이건 또 캐치가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 아이의 소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금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소금 하면 이제 음식을 저장할 때 뭐 염장이나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기억도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한번 딱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수와 그 할머니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들이 마치 소금에 염장한 식품처럼 되게 오래 가요. 두 번째는 우리 뭐 상처에 소금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 그래도 힘든 이수와 세아를 세상이 걔네들한테 되게 상처를 주고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아픔을 준 이 소금이 또 이제 이수와 세아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 아니면 연대, 마음, 이타심,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으로 소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공 이수와 할머니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는? 상처를 입고 아프신 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지시고 여유 있고 풍족하신 분들이 손을 내미시는 게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갖고 있고 같은 아픔을 경험한 분들, 나도 힘들고 나도 가진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할머니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약자였던 할머니가 이수에게 자신의 본고, 자신의 과거를, 그래서 이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작은 연대나 작은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되게 단단한 기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남의 상처에 더 공감해 주시고,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남의 아픔에 더 많은 위로를 건네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와 이수의 만남은 운명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학교나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데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이미 자기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등이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내가 성격이 이렇고, 내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섣불리 말했다가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고 순순히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뭐 작가이거나 청소년 소설 쓰거나 이래서 저한테 메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내 고민에만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도 되게 말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거든요. 학교 폭력을 마주한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학원 폭력이라든지 뭐 혐오라든지 차별은 인간의 영혼을 좀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 정도로 아픈 이야기인데, 한 가지는 되게 자명한 것 같아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자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딘가 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실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100% 가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사실 저도 되게 막 행복하고 따뜻한 10대를 보내진 않았어요. 나름대로의 좀 문제가 있었고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서 크잖아요. 넌 커서 뭐가 될래?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뭔가 돼야 되고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있어요. 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효리 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가 돼? 안 돼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저 그거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지금 당장 뭔가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생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른 아이들은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멈춰섰구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자기를 패배자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언젠가는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나를 조금 기다려주자라는 생각이 들면 억지로 막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셔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거나 때가 되면 나오실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금 아이를 읽는 독자들께 이제 제가 쓰는 게 소설이니까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말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스토리 자체로만 보면 또 그래도 뒤에 무슨 일이 있지? 얘가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만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마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감정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0만 독자가 사랑한 페인트의 작가 이희영이 지금 외로운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 도서명 소금 아이. 저자 이희영. 출판사 돌베개. 집에서의 도착을 했습니다. 나 근데 너무 춥다, 그치? 문이 잠겨있지? 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배가 달려드는 바람에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저 강아지 때문에. 이 촬영을 위해 서울에서 경상도 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건 찍으면 안 되냐 그러고 그건 안 되지. 지금 좀 처리한다 하고 한다 이거 다시 매스컴만 한다 이건 안 돼. 녹화는 절대 안 돼. 아니 절대 안 해도 그건 안 되는 게. 촬영하지 말라고 하셔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다음 장소는 건물 안에 쓰레기산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문 열기가 무서웠어요. 사실 쓰레기산은 몰래 촬영해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들어갈 시 개인 사유지라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몰래 촬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 규빈이는 지금 뛰어가. 다음 쓰레기산은 논과 밭 주변에 멀리서 보이는 쓰레기산으로 이동합니다. 쓰레기산 가는 입구가 이곳밖에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요. 아니 여기 어떻게 가? 그러니까 길 봐. 아니 이렇게 작은 차도 있는데. 안돼 안돼 안돼. 다음 쓰레기산은 목적지를 찾다가 쓰레기 더미가 바로 보였어요. 건물 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서 건물이 터졌네요. 건물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지 공포스러웠고 너무 넓어서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웠던 장소였어요. 야 진짜 영화 촬영지 같아. 내가 아니야 진짜 이거. 민아 찾았다. 여기다. 건물 안에 쓰레기가 쌓인 경우도 많았지만 길을 가다가 공터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2박 3일) 동안 규빈이와 함께 다닌 쓰레기산은 10곳 정도 차로 1100km를 달렸어요. 저희가 쓰레기산을 찾아다닌 이유는 쓰레기산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쓰레기산에서 춤을, 도서명 쓰레기산에서 춤을, 저자 홍다경, 그림 성규빈, 출판사 풀빛. 여기 절친한 두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매섭게 견제하는 라이벌 관계가 되었다는데 과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두 소년의 뜨거운 열정에 가슴 두근거리는 올해 최고의 스포츠 성장 소설 1만 번의 다이빙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경식입니다. 높은 다이빙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소년. 학생 위험해! 내려와! 그런데 새파란 물과 환호하는 관중까지. 이거 멋져도 너무 멋진데요. 오늘의 주인공 무원이 우아하게 다이빙합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 보이죠? 야 박천봉, 너 또 그따위로 뛸 거야? 하지만 다이빙대 아래의 무원은 그저 남들보다 훨씬 늦게 다이빙을 시작한 박천봉이었는데요. 야 역시 권재훈이네. 자세가 완벽해. 반면 친구 재훈은 다릅니다. 엘리트 오브 엘리트, 국가대표로 태어난 별 스타 중의 스타. 너는 허리가 길어서 이미 금메달이라고. 그러니까 너 쫄지마. 재훈은 무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소중한 친구이자 멋진 롤모델입니다. 야 정신 차려. 우린 결국 경쟁자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꽈배기처럼 빙빙 꼬여서 내뱉는 말마다 거칠게 짝이 없는 재훈. 도대체 왜 이러는데? 대화를 시도해도 묵묵부담인 재훈의 둘 사이의 금은 점점 깊어지기만 하고 결국 재훈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굳게 다짐하는 무원. 오직 한 명만이 승리하는 냉혹한 스포츠의 법칙에 우정이 깨져버린 걸까요? 알고 보니 엘리트로 칭송받았던 재훈에게도 큰 고민이 있다는데 바로 항상 자신의 것이었던 1등의 영광이 무원에게 향했다라는 것. 재훈이 녀석 너 내가 이러려고 다이빙 시켜준 줄 알아? 엘리트 선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재훈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나 보네요. 게다가 코치는 갑자기 싱크로나이즈를 뛰라는데 저기 싱크로나이즈면 그거 아니야? 두 사람이 호흡까지 맞춰서 한 몸처럼 뛰어야 하는 그 종목. 그걸 지금 이 둘이 뛰라고? 너무 재밌다 이거. 한편 재훈은 기필코 무원을 다시 이기고 싶은데요. 그러나 무원과 함께 뛰어야 한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 보입니다. 야 권재훈, 원래는 늘 응원해줬잖아.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건 네가 내 경쟁 상대가 안 될 때 이야기고, 박무원 네가 날 이긴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너 설마 그동안 나를 계속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동안 재밌었겠네. 날 발 아래 놓고. 사실 재훈도 알고 있습니다. 무원이 잘못한 일은 없다는 것을요. 이 둘 다이빙대 아래에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무원과 호흡을 맞춰 뛰어내려야 하는 재훈. 무원의 말을 잠잡고 듣습니다. 다이빙 때 최대한 바짝 붙어라. 쫄아서 떨어지면 감점인 거 알지? 그렇게 첨벙 시원하게 두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근데 잠시만.
갑자기 입안에 느껴지는 이 비릿한 맛은 뭐야? 설마 피? 아 정말 피라고? 도대체 재훈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둘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완벽한 싱크로나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추락할수록 우린 더 단단해졌다. 사계절 문학상, 마해송 문학상 수상작가 이송현 신지아 1만 분의 다이빙입니다. 국가대표를 향해 달려가는 고등학생 선수들의 피땀 눈물 나는 성장 스토리를 읽다 보면 어느새 과몰입한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딘가 축 늘어진 일상에 두근두근 가슴 뛰는 열정을 맛보고 싶다면 시원한 다이빙 한 권 어떤가요? 한 걸음 올라서기 위해 1만 번 떨어지는 다이빙 유망주들의 뜨거운 분투기. 두렵지 않은 적은 없었다. 두려워서 안 한 적이 없을 뿐. 1만 번의 다이빙입니다. 도서명 1만 번의 다이빙. 저자 이송현. 출판사 다삼북스. 봐봐요. 도서명 태극기는 참 쉽다. 저자 이영진. 출판사 불빛. 안녕하세요. 내일은 맑겠습니다를 쓰고 그린 작가 이명혜입니다. 그림책 내일은 맑겠습니다 소개.
내일은 맑겠습니다는 노란 선을 따라가고 흔들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변하고 어떻게 보면 날씨처럼 되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섬 2015년 BIB 금패상 수상. 사실 첫 책으로 개상을 받았었고 조금 운도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흔치가 않은데 기뻤습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출발. 한참 저희 딸이 노란 찰흙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쭉 잡아당겼는데 노란 선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굉장히 가지고 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공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그때 하고 있었는데 동고란 공인데 그걸 잡아당겨서 뭔가 사람들의 인생에 선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아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타닥타닥타닥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노란선. 내일은 맑겠습니다. 작업 과정. 작업하는 과정이 처음에 아까 같이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쌓였을 때 글을 붙이던지 아니면 중간중간 글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미지적인 게 훨씬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걸 가지고 노는데 훨씬 더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글을 붙이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림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서 글에 대한 고민을 한 1,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글을 붙여보고 빼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냥 혼자 글 잘 쓰는 법 이런 책을 막 사서 봐요. 저도 지금은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독자에게 출간됐을 때가 2020년 1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딱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책 중에 하나.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한 책. 근데 안의 내용은 너무 희망찬 내용을 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거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언젠가는 되게 좋은 날이 오고 날씨가 되게 맑아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명 내일은 맑겠습니다. 저자 이명애. 출판사 문학동네. 아테네 사람들은 테세우스가 탔던 배를 보존하려고 배의 부품들이 썩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목재로 바꿨다. 테세우스가 탔던 배의 재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도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일까? 우리도 중국인들도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아도 한국인이고 중국인이다. 인류는 다양한 특성, 관습, 행동을 지닌 전통을 정체성이라고 부르며 이어간다. 인도인이 한국인이 될 수 없고 한국인이 중국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의 누구든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유럽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 유럽은 인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국경을 개방했고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2012년 인구조사 런던 거주자 중 토박이 영국인 45%, 타 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 55%, 유럽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점점 타 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간다. 배를 고칠 때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부품과 재료로 수리해야 한다.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때에만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이다. 유럽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범죄 증가, 사회 전체의 이슬람화. 그렇게 유럽의 정체성은 사라져간다. 유럽 사회를 뒤흔든 도발적인 주장. 저널리스트 더글러스 머리의 유럽 이민에 관한 심층 보고서.
지난 30여 년간 서유럽 각지의 엘리트들이 사회 통합의 실패와 이슬람주의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책. 언론사 더 타임스. 전쟁 난민, 경제 난민, 기후 난민, 바이러스 난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한다. 현재 유럽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파헤친 강력하고 냉철한 보고서. 썬데이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 다문화의 대륙인가? 사라지는 세계인가? 도서명 유럽의 죽음. 저자 더글러스 머리. 출판사 열린 책들. 지금까지 내가 쓴 책 중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Ce livre, Capital et idéologie, propose une histoire de l'inégalité et une des leçons principales de ce livre, c'est que l'inégalité est d'abord idéologique et politique. Autrement dit, c'est toujours une construction sociale et politique. 21세기 자본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또 다른 역작. Les chocs de l'avenir, les crises face à la mondialisation inégalitaire, les crises climatiques à venir, il y aura des transformations extrêmement rapides de nos institutions, de nos systèmes de redistribution. Et je crois que se pencher sur les crises du passé et toute cette imagination institutionnelle et ces développements idéologiques et politiques des sociétés du passé, donc je vous invite à lire Capital et idéologie.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그가 타전하는 세계 경제 위기와 불평등을 돌파할 긴급하고 대담한 제안. 도서명 자본과 이데올로기. 저자 토마 피케티. 출판사 문학동네. 이 삶이 끝나는 순간 네 곁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기억술사 오리가미 교야가 선사하는 종족을 초월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 세계의 끝과 시작은. 보름달이 눈부신 밤, 나는 한 소녀와 스치듯 만났다. 달빛 아래 빛나는 머리칼과 눈동자, 창백한 뺨 위로 들이운 긴 속눈썹. 다른 세계에서 온 듯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 어린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찰나의 만남 그 후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졌지만 어째서일까 나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 같아. 운명적으로. 9년 뒤 여전히 소녀를 잊지 못하던 내 앞에 정말로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어릴 적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너는 대체 누구지? 한 번의 마주침, 9년의 기다림, 그리고 평생의 사랑. 운명을 믿는 소년과 정체를 숨긴 소녀의 기묘한 미스터리. 나를 불러줘. 네가 있는 어둠의 세계로. 도서명 세계의 끝과 시작은. 저자 오리가미 교야. 출판사 아르테. 오늘 아침 어떤 영양제 드셨어요? 종합 비타민, 홍삼,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루테인, 아연 등등. 현재 우리는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 면역 지키기라죠. 그래서 오늘도 챙겨 드셨죠? 실제로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2002년 사스 바이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영양제의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먹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은 그 슈퍼푸드. 내 친구가 효과 본 그 비타민. 방송에서 화려하게 소개하는 그 건강기능식품. 하지만 남들에게 좋다는 그 영양제들 내게도 좋을까요?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내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까요? 무슨 근거로? 130여 개의 항바이러스 임상시험에서 찾아낸 근거를 바탕으로 18개의 영양소를 정리한 책.
오늘 아침에 먹은 그 영양제. 어떤 시험을 거쳤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어떤 부작용을 가지는지, 안 먹어도 되는 영양제였던 건 아닐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김경철 맞춤 영양 전도사, 가정의학 전문의, 현재 강남메이저병원 원장, 보건복지부 유전자 전문위원. 불안감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영양제의 과다 구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혜영, 영양지킴이, 가정의학 전문의, 현재 강남메이저병원, 주식회사 철랩 메디컬 어드바이저, 영양제와 더불어 면역에 관한 기본 상식과 가이드를 충실히 담았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위한 영양 가이드. 도서명,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저자 김경철, 김혜영. 출판사 열린 책들. 내일이 와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죠. 내일이 오게 하는 것도 우리, 내일을 의심하게 만든 것도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늘 남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나서 공감하시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남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이겠죠. 목판화가 이철수?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목판화가 이철수입니다. 사람과 그 존재에 관심이 많은 판화가예요. 목판화를 내내 해왔고요. 판화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사람답게 살기 좀 어렵겠다 싶어서 농사일도 열심히 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열게 되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데 사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늘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온통 이 위기를 함께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함께 나누어 보면 도움이 될 그림들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이 작은 소품들 힘 안 주고 편하게 그려놨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번 시기에 나눠보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본격적인 작품이라는 생각 안 하고 아주 쉽게 그린 그림이어서 그림을 보는 분들에게도 아마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하면서 전시 준비했어요. 디지털 콘텐츠 시대입니다. 목판화만이 가진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하도 많아져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미디어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목판 표면을 다듬어서 종이에 그린 밑그림 붙이고 칼로 일일이 새기고 다시 잉크 칠해서 손으로 문질러서 찍고 하는 이런 류의 좀 원시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판화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저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뜬 쇠타 뜨개질해서 만든 쇠타 입으면 더 포근하고 따뜻하다고 느끼고 손뜨개질한 쇠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목판화에는 우리는 일일이 손으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고전적인 판화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좀 낡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깝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대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낡아서 복고적인 느낌으로도 목판화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관람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해 줬으면 하시나요?
물가 버드나무가 내 길을 가로막으려고 서 있는 것 아니지 않냐고 하는 그림 하나 있었을 거예요. 개개인이 느끼는 어려움처럼 절박한 게 없으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남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스스로 확인할 때 어려움을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그 사랑관계 하는 속에서 누구 때문에 혹은 장애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거나 얻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남에게 탓을 돌리는 이런 태도로부터는 좀 노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내 아픔을 어딘가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 내 처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인가 탓하고 싶어질 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지혜를 이 그림들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으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남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늘 남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따뜻해지는 존재들, 나에게 애정을 보내는 사람들,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늘 그리웠다면 이제 내가 남에게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도 좋겠다. 이 전시에서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으면 작가인 저로서도 기쁘겠네요. 이것만은 꼭 보고 가줬으면 하는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오랫동안 내가 자주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어요. 마음으로 웃어야 웃는 거지요 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하는 말, 이게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살게 만들잖아요. 감정노동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랑관계에서도 끝없이 계산하면서 말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된 것 같고, 알량한 우정을 지키는 데조차 뭔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기는 어렵죠. 그런 대화로는. 감정의 통로를 서로 간에 좀 솔직하게 지켜주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으로 웃어야 웃는 거지요 라고 하는 그림 그렸거든요.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나서 공감하시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남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이겠죠.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으면 하시는지요? 내일이 와준다면 그건 축복이지, 이렇게 제가 이번 전시나 책의 제목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내일이 정말 올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됐어요. 이렇게 실감 있게 내일이 와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죠. 조금 길게 보면 개개인에게나 혹은 인류에게 미래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내일이 오게 하는 것도 우리, 내일을 의심하게 만든 것도 우리였잖아요.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할 탓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도서명, 내일이 와준다면 그건 축복이지. 저자 이철수, 출판사 문학동네. 여배우들이 그의 손에서 연이어 사라지고 있다. 네이버 웹소설 평점 9.9점. 최진혁, 손현주, 나라 주연. KBS 드라마 저스티스 원작 소설. 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무너진 정의에 대한 응시. 마지막 페이지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격동의 미스터리. 저스티스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흡입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 저스티스는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기게 한다. 손현주, 배우. 네이버 미스터리 문학상 최우수상 수상작가 장호 장편소설. 도서명 저스티스.
저자 장우. 출판사 해냄 출판사.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